제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우리 검단 신도시에 대한 영향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공급 폭탄 이게 이 능사인가 답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급 폭탄이 답이냐? 경기 용인 화성 고양 미분양 증가세 수급 변곡점이 오나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건설사 공급 확대에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됐다. 어, 상승률이 뭐 좀 감소됐고 고양시가 이제 연말 분양 기대 물량이 13만 7,710가구로 전년 비해서 10.61%가 올랐다. 공급 확대에 이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뭐 화성 얘기고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어 뭐 또다시 인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지금 이제 인천시에 뭐 인천 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거래가 하락 거래도 늘었다.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인천에 관한 겁니다. 매수세 위축으로 팔자 우위가 되고 있다. 팔자 우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분들은 이제 지켜보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늘었고, 지난달 거래 10건 중 3건은 하락 거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라에서도 이제 일부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관망세가 이제 짙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단 쪽에도 지금 2008년도 상황하고 지금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요. 2007년도 말에 그때도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두고 이제 막 건설회사들은 막 밀어내기로 분양을 했죠. 근데 다 청약을 했어요. 그 분양가가 높은 분양가에도 다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왜 청약을 그렇게 높은 가격에 했는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원자재 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원자재 값 올라가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전에 아파트 지으는 비용이 이 정도라면 이제 앞으로 인건비 올라가고 뭐 원자재 올라가고 그래서 이 짓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이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그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 2007년도 말 2008년도에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람들은 계속 뭐 이게 올라갈 것이다. 뭐 계속 상승하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데 다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 순간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런 심리가 꺾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그 당시에 오류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 팔지도 못하고 참 이게 참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펑펑 울었던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저는 그거를 상당히 그 시그널을 이제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 오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여기 뭐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뭐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다는 거죠. 뭐 인천 지역 KB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좌측에는 8월 달이고요. 지금 11월 8일인데 지금 우하양 아닙니까? 우하양 그렇죠? 우하양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8월 달에 140, 200이 되면 완전히 저 매도자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매수자 시장이 되는 거죠. 매도자 시장이라는 것은 나 안 팔래, 뭐 얼마 더 높일게, 뭐 이런 시장이고 매수자 시장은 뭐 진짜 얼마 아니면 안 사, 뭐 이런 적이죠. 지금 이제 우하향으로 이게 수렴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광주는 조금 올라갔네요. 113으로. 근데 나머지는 이제 지금 140에서 거의 78.6이니까 인천이.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런 경우는 크게 뭐 서울 같은 경우도 68.6이고요. 110m에서. 근데 인천은 그동안에 뭐 저평가됐다 그래서 상당히 좀 8월달 장이 뭐 과열된 양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꺾여나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금 그럼 국내 시장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해외에 어떤 요인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요. 지금 이제 중국의 헝다 그룹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앨런 이제 연준 그 의장이죠. 네. 미국 재무장관이네요. 네,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부동산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경기 둔화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헝다그룹 등 중국 부동산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부동산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의 관측도 상당히 지금 헝다그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중국의 시장 거기서요 조금 찬바람만 나면 우리 대한민국 기침하고 좀 독감 걸리고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금융의 경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가 잘 안 도는 것처럼 이 자금이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원활하게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은 지금 사실은 일반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도 국내 문제지만 사실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떤 데서 무슨 문제가 터질 것인가를 주시를 해야죠. 관찰을 해야죠. 근데 과연 그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요소수 이 요소수 문제가 좀 터져가지고 중국에서 그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 그 요소수가 비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야 비료 지금 가을에 비료 문제가 지금 뭔 문제예요?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비료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면 이 중국의 이런 부동산의 어떤 지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을까? 좀 저는 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뭐곧 있으면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은행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이제 또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올리는 것이 이제 좀 다수가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긴축을 속도를 내서 긴축을 해야 된다. 또 연준 내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잘못하다가 이게 경기를 망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바이든이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지금 이제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로 간에 굉장히 지금 그 경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지금 뭔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뭔 얘기하고 있나요? 뭐 얘기하는 것은 돈 얼마 나눠줄까, 나눠주지 말까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자율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나갈 것인가 좀 논쟁 벌이고 있나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프레시안에서 1년 전에 올린 글인데 제가 이거를 좀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어, 프레시안에 여기 최영규 YCC 파트너스 대표가 기고를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게 지금 좀 분석을 해놓은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역제 정책을 펼쳤다. 좀 오르긴 했지만 좀 그 후반기에는 안정됐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이제 중립적인 위치, 크게 변동도 없이 이제 간 거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이제 김영삼 정부 말에 IMF가 와가지고 뚝 떨어졌지만 좀 완화해서 억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금을 많이 풀었으니까 아마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억제 정책으로 했는데 역시 올라갔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거의 억제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만 쭉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완화 정책을 폈다 이거죠. 완화 정책. 그러면서 좀 안정된 우하향의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됐고 박근혜 정부도 완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쭉 뭐 임기 말에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여기는 어 2020년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쭉 올라갔죠. 예. 근데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갔다. 뭐 이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그걸 제가 미리 읽어본 걸 얘기하면은 그 정부 부처에서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부동산 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좀 그 재건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있는 실무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재건축 시장을 풀면 이것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결국은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재건축을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풀면은 당장에 이제 그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활성화되면서 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뭐 집값이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이 되거든요. 공급이 막 늘어나면은. 근데 그런 거를 참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분은 프레시안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 경기는 상승과 침체의 사이클을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규제 강화, 규제 완화가 순환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누적적으로 축적되어 외부 환경 및 매크로 경제 변수와 함께 작용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네.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로 부동산 정책을 뭐 해서 공급 정책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나타나겠습니까? 어차피 건설 기간이 몇 년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며 봐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거 뭐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만 해도 지금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날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공급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뭐 집값이 막 오르고 뭐 공급이 잘 전에부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거 임기 말에 막 폭탄을 막 터트리면은 지금 당장은 폭탄 터트려도요, 뭐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부에서 그래서 사전청약이라는 걸 도입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다음 때에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완화 정책을 펼치죠.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또 그 경기 하락, 집값이 하락되면서 완화 정책을 펼치면 또 뭐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에 가선 또 집값이 막 올라가면 또 막 공급 폭탄 막 터트리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부 또 정당에서도 지금 뭐 폭탄을 공급 폭탄 막 지금 한 번에 잡겠다고 세금 폭탄, 공급 폭탄 막 터트리는데 이런 것이 몇 년 후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예측이나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량이 막 밀어들고 또 경기는 지금 헝다그룹이라든가 미국의 테이퍼링을 좀 이렇게 더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 이자율을 올리겠다.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거와 맞물려서 만약에 이게 반전이 됐을 경우에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정책 결정자가 과연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만약에 이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은 이 우리 검단 신도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검단 신도시가 7만 5천 세대예요. 지금 1단계만 했고 2단계, 3단계 남아 있습니다.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 근처에 있는 게 17,000세대예요. 최근에 또 국토부 승인을 받은 또 우리 그 검암역 역세권 개발 거기가 7,269세대입니다. 주변에만 지금 한 10만 세대 정도 가까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지금 뭐, 그러면 뭐 짓다가 놔두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진짜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가 돼.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우리 지역을 지켜봤고,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초토화된 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집값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금융이 경색이 되고 부동산이 경기 금융까지 와서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격한 상승도 바람직하지 않고 급격한 하락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기를요. 이렇게 과열됐어요. 뭐 지금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워낙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돈을 많이 풀고 뭐 미국도 뭐 계속 풀지 않습니까? 네, 양적 완화라고 해서 채권을 사들이면 그 당시 전금 나가는 거니까 계속 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그거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다면 그렇게 올라간 그런 높은 가격에 영끌로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이게 떨어질 때 확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 놔야 된다.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막 정당에서도 뭐 누구나 막 3기 신도시 막 발표하고 말이죠.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도 아직까지 지금 10년 된 신도시 계획도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와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막
때려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가 공급이 부족하다니까 뭐 공급을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급의 규모가 일시에 막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 프레시안에 기고를 하신 최영규 YCC 파트너스 대표도 이 좀 중장기적인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또 모든 것이 다 뒤집어 막 엎고 해가지고 뭐 전에 건 다 부정하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뭐 역대 정부의 쭉 그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대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저의 지금 생각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을 못 참고 무자비로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경기의 하락 국면이 왔을 때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냐. 그런 그런 대책도 세워가면서 좀, 어, 이런 부동산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저도 2007년도, 8년도 이럴 때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우리 주변 지역에 지금 건설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워졌을 때 그 주변까지 확산돼서 완전히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는데 과연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장시간 벌써 53분이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